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6세기 영국의 튜더 왕조는 피와 음모로 얼룩진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던 헨리 8세는 후계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며 로마 가톨릭과 결별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시기는 단순한 왕실의 번영기가 아니라 종교적 갈등과 권력 투쟁이 한 사람의 목숨을 언제든 앗아갈 수 있었던 서슬퍼런 칼날 위의 시대였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섬나라 영국의 혼란을 틈타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왕실 내부에서도 서열에 따른 암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533년 9월 그리니치 궁전에서는 새로운 후계자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헨리 8세는 아들을 기대하며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으나 세상에 나온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왕은 요람 속의 아이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또 딸인가? 이 한마디는 엘리자베스의 앞날에 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왕은 아들을 얻기 위해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종교까지 바꿨으나 두 번째 부인인 앤 볼린마저 아들을 낳지 못하자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탄생의 순간부터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야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패의 결과물로 취급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겨우 3살이 되던 해, 그녀의 어머니 앤 볼린은 간통과 반역이라는 혐의를 쓰고 런던탑의 처형대로 끌려갔습니다. 헨리 8세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 아내를 제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어머니의 이름은 순식간에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어린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변의 공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모와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왕비께서 참수당하셨으니 이제 이 아이의 운명도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권력의 비정함을 몸소 체험하며 궁궐의 외딴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니의 처형 직후 엘리자베스의 신부는 공주에서 사생아로 강등되었습니다. 제2차 왕위 계승법에 따라 그녀의 왕위 계승권은 완전히 박탈되었고, 정당한 후계자가 아닌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궁정 관리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를 돌보던 시종들은 왕실의 옷과 음식을 보내달라는 탄원서를 써야 할 정도로 처지가 비참해졌습니다. 공주님께서는 입을 옷이 없어 성장이 멈춘 듯 보일 지경입니다. 라는 기록이 남을 만큼 그녀는 철저히 방치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일원이 아닌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성가신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엘리자베스가 배운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침묵과 학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눈에 띄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이 유희를 즐길 때 그리스어와 라틴어,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며 지식을 쌓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목을 칠 도끼가 될 수 있다. 화려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이성을 숨기는 법을 배운 어린 소녀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들을 향해 단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환경은 그녀를 연약한 아이가 아닌 폭풍을 견뎌낼 뿌리 깊은 나무로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1554년 3월 런던의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21살의 엘리자베스는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도착한 곳은 런던탑의 악명 높은 반역자의 문이었습니다. 친언니인 메리 1세는 엘리자베스가 반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씌워 그녀를 이곳에 가두었습니다. 배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던 엘리자베스는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여기보다 못한 곳에 들어온 왕실의 일원은 없을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8년 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어머니 앤 볼린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또한 어머니처럼 이 차가운 돌벽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인가.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은 무장 병사들 사이를 지나며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주가 아닌 언제든 처형될 수 있는 대역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런던탑의 벨타워, 그 비좁고 습한 방이 엘리자베스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간수들이나 방문객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모습은 곧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좁은 방 안을 서성이며 훗날을 도모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며 수군거렸으나 엘리자베스는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지혜를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았습니다. 신문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여왕의 고문관들은 엘리자베스가 반역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다며 그녀를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여기서 죄를 자백하겠는가. 그들의 질문은 함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칫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즉시 참수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유도 신문에 단 한 번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증거가 없는 혐의에 대해 철저히 부정하며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프레임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논리와 흔들림 없는 태도에 노련한 정객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도끼날이 목전까지 다가왔을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포커페이스임을 깨달았습니다. 2달간의 런던탑 생활 끝에 엘리자베스는 처형 대신 가택연금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옥스퍼드셔의 우드스탁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비록 목숨은 건졌으나 자유는 없었습니다. 100명의 군사가 그녀를 24시간 감시했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허물어져가는 저택 안에서 다시 한번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엘리자베스를 잊어갔습니다. 메리 여왕의 권력은 공고해 보였고 사생아 공주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드스탁의 창틀에 자신의 심경을 글로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의심하나 나는 오직 진실만을 따르리라.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가장 단단한 내면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1558년 11월 17일 해필드 하우스의 정원 한복판에 서 있던 참나무 아래에서 엘리자베스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언니 메리 1세의 서거 소식과 함께 그녀가 영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한때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대역죄인이 이제 한 나라의 정점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무릎을 꿇고 라틴어로 시편의 한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녀는 지난 25년 동안 겪었던 모든 치욕과 공포가 이 한순간을 위한 연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공주에서 여왕으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관식 당일 런던의 거리는 새로운 여왕을 향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화려한 붉은 로브를 입고 금빛 마차에 올라 군중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머리에 씌워진 황금 왕관은 보기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물려받은 왕국은 사실상 잿더미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는 텅 비어 파산 직전이었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대륙의 마지막 영토인 칼레마저 잃은 상태였습니다. 종교 갈등은 여전히 불씨를 품고 있었으며 주변 강대국들은 젊고 경험 없는 여왕을 비웃으며 영국의 몰락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왕관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무게는 가시처럼 내 살을 파고들 것이다. 즉위 직후부터 의회는 여왕에게 결혼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성이 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며 후계를 위해 외국 왕족과 혼인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대관식 반지를 들어 보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미 영국이라는 국가와 결혼하였다. 나에게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자식이다. 그녀는 결혼이 가져올 정치적 종속을 거부하고 자신의 통치권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약한 여자의 몸이나 왕의 심장을 가졌다는 그녀의 철학은
이 시기부터 굳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런던탑에서 배운 침묵의 지혜를 국정 운영에도 적용했습니다. 구교와 신교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 노선을 택해 종교적 내전을 막았고, 파산한 재정을 복구하기 위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멀리하며 실용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인내로 견디며 묵묵히 해군을 재건하고 상업을 장려했습니다. 밖으로는 연약한 여왕처럼 보였으나 안으로는 제국의 기초를 하나씩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한 섬나라일지 모르나 언젠가 이 나라는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녀의 늦가기 통치는 화려한 시작은 아니었으나 가장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1588년 여름, 영국의 앞바다인 채널 해협의 지평선이 거대한 성벽처럼 변했습니다. 당대 최강국 스페인이 보낸 130여 척의 무적함대 아르마다가 영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범선들이 내뿜는 압도적인 위용 앞에 섬나라 영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궁궐의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신하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가늘게 떨리는 손끝을 맞잡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은 나의 왕관뿐만 아니라 영국의 영혼을 건 마지막 도박이다. 그녀는 수십 년간 참아온 모든 인내를 모아 생애 가장 거대한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드레스 위에 강철 가슴바지를 차고 말을 달려 군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부채 대신 날카로운 지휘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 앞에 선 여왕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나에게는 비록 연약한 여자의 몸이 있으나 국왕의 심장과 위장을 가졌노라. 그것도 영국 국왕의 것이니라. 이 한마디는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25년을 버텼던 여왕의 내공이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중은 환호했고 그들은 여왕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호받아야 할 여인이 아니라 제국을 수호하는 강철의 상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결전의 밤, 엘리자베스의 영리한 전략이 어두운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배들의 기름과 화약을 채워 불을 붙인 뒤 스페인 함대를 향해 흘려보냈습니다. 거대한 불덩어리들이 바다 위를 가로지르자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닷줄을 끊고 도망치던 함선들은 서로 충돌하며 부서져 나갔습니다. 뒤이어 몰아친 거친 폭풍우는 스페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영국의 날렵한 함선들은 혼란에 빠진 거대 함선들을 사냥하듯 몰아붙였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패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 바람을 보내셨고 그들은 흩어졌다. 그것은 오직 버티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무적 함대의 격파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변방의 초라한 섬나라였던 영국은 이제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세를 몰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북미 대륙의 탐험을 장려하며 제국의 영토를 무한히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영광스러운 여왕으로 불리며 전 유럽의 존경과 시샘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런던의 서고에는 지식이 넘쳐났고 극장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문장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버려졌던 공주가 가장 높은 곳에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황금기를 일궈낸 것입니다. 그녀의 늦가기 성공은 이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영국의 위대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왕의 통치가 40년을 넘어서자 그녀의 붉은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가발과 진주 장식 아래 숨겨진 그녀의 육체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야위어 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나는 이미 이 나라의 백성들과 결혼하였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행복을 철저히 희생했습니다. 깊은 밤, 홀로 거울 앞에 선 여왕은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의 노인을 응시했습니다. 나를 버렸던 세상은 이제
나를 신처럼 숭배하나 정작 내 곁에는 온기를 나눌 리가 없구나.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가 느꼈던 것은 승리의 환희보다 더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외로움마저 제국의 위엄으로 바꾸며 마지막 순간까지 여왕으로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603년 3월, 영국의 위대한 태양이었던 엘리자베스의 기운이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대에 눕기를 거부하고 바닥의 쿠션에 기대어 며칠 밤을 보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역전의 전사다운 고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울음소리를 뒤로한 채 조용히 손짓하여 후계자를 지목했습니다. 나의 왕관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에게 갈 것이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명확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왕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영국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녀는 비로소 눈을 감으며 사생아로 태어나 사형 선고를 견디고 제국의 심장이 되었던 70년의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차가운 대리석 아래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두 자매, 통치자이자 동료인 엘리자베스와 메리 부활의 희망 속에 여기 함께 잠들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언니와 나란히 누운 그녀의 모습은 모든 원한을 넘어선 역사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후손을 남기지 않았으나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파산 직전의 작은 섬나라는 그녀의 45년 통치 끝에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피어났습니다. 늦깎이로 피어난 그녀의 삶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영국인들은 그녀의 시대를 황금기라 부르며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생아라는 낙인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보낸 25년의 긴 겨울은 사실 엘리자베스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워내기 위한 필수적인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치욕은 육체를 갉아먹지만 그 치욕을 견뎌낸 정신은 제국을 지배한다는 그녀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준엄한 교훈을 건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고독과 정체기는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거대한 꽃을 피우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어두운 런던 탑에서 태양을 기다렸듯 당신의 인내가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일궈낼 것임을 믿으십시오. 오늘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당신의 집념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늦각이었습니다.